이맘때면 정말 특별한 기분이 든다. 서리가 창문을 수놓고 눈송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별들처럼 보인다. 그리고 오늘 내 땅에서 시체를 발견했다. 아니, 정확히는 경비원 중 한 명이 발견했다. 그는 나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낮고 텅 빈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그렇지만 안에서 죽은 듯한 목소리였다. 미스 노바. 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마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한 듯 했다. 레드 메도우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그 순간 컴퓨터 작업으로 바쁜데 말이다. 나는 내가 무뚝뚝한 어조를 쓴 것을 즉시 후회했다. 시차가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갑자기 이상하게 내 자신과 단절된 기분이 들면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열쇠를 더듬기 시작했다. 바로 갈게, 거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레드 메도우는 숲의 동쪽 가장자리 바로 밖에 있는 넓은 평원이다. 이곳에는 이상한 붉은 꽃들이 가득하다. 그 꽃들은 보통 데이지와 비슷한 크기이고 꽃잎은 작은 하트 모양을 닮았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꽃들을 식별하지 못했다. 비슷한 꽃들은 많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다. 아버지는 이 꽃들에 집착하셨다. 항상 꽃을 따서 말리곤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도 이 꽃들에 대해 더 알아내지는 못하셨다. 오늘 메도우는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강렬한 붉은 꽃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숲 가장자리 근처에 서서 굳은 채로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퍼거스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얕고 힘든 숨을 내쉬며 작은 증기 기둥을 만들며 나를 만나러 반쯤 뛰어왔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갔더니 그가 거기에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그는 나를 시체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30대 남자로 얼마 전 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미스터리 헌터와 비슷한 기능적인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들어오는 걸까? 그는 공포로 죽은 것 같아요. 거스가 말했다. 제가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배를 깔고 누워 있었고 한 팔은 몸 아래에 있었어요. 왜 뒤집었어? 부상을 확인하려고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피 한 방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세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그때까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시체 옆에 앉아 너무 풍성한 치마를 옆으로 모았다. 나는 시체의 빈 눈을 마주쳤다. 고개를 저으며 나는 어린 동생의 잘린 머리에 순간적인 기억을 떨쳐내려고 했다. 공포 속에서 죽는 모든 사람들은 같은 표정을 지닌다. 그들의 공포는 일그러진 얼굴에 새겨져 그들의 시체를 발견한 불행한 사람들에게 남겨진다. 퍼거스는 아마도 맞을 것이다. 그가 이 남자를 발견한 방식으로 보아 그는 숲에서 나오던 중이었고 아마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스릴을 즐기던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것이다. 숲 가장자리를 넘어 여기에서 그를 보는 것은 더 슬펐다. 그는 거의 살아서 나올 뻔했다. 그러다 아드레날린이 그의 심장을 과부하시켰고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을 것이다.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았을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아마도 그를 쫓던 무언가에 너무 겁에 질려서 그것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그의 지치고 실패한 몸만이 있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쓰러졌을 것이다. 그는 가심을 그진단한고 그는 정계. 그는 가심을 봐서는 옷이 보른 게 그젠 다신마신 데스. 그는 다심을 바신마신? 괜찮아, 거스. 집에 가고 싶어. 여기서 필요하시죠? 그렇지만 방금 시체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다니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다지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잔소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고,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를 떠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평소처럼 순찰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하루가 평탄하게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시체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의미했다. 우선 시체를 처리해야 했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어서 언젠가는 경찰이 방문할 수도 있다. 우리 가족은 이 숲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지역 경찰 중 두세 명의 친구가 있다. 그들은 누군가가 우리 땅에서 실종되면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줄 가능성이 높다. 내 숲에서 수색이 시작된다면, 그런 누군가가 우리 땅에서 실종되면, 그런 이 숲에서 실제로 일어나는지 아는 지였다.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시체는 여전히 사라져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호수에 버리는 것이다. 전에 말한 적이 없다면 호수는 레드메도우에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덜 빽빽한 숲속에 위치해 있다. 사실 두 개의 호수인데 격렬한 오래된 개울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더 큰 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거기에 무언가를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만약 너 자신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 올해는 아직 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바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숲을 통해 시체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지만 대신 지네트가 있다. 지네트는 노새다. 나는 가족 집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의 시체를 실었고 나는 길을 떠났다. 숲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혼자 걷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게 맞지만 시체와 고집센 노새를 끌고 가는 것은 분위기를 완전히 망쳤다. 나는 부츠 아래 반짝이는 눈과 숲을 종유동굴처럼 만드는 많은 반짝이는 고드름에 집중하려고 했다. 우리는 내가 바랐던 것보다 더 느리게 나아가고 있었다. 겨울 공기가 내 맨 어깨를 스치기 시작했다. 지네트는 드라마 퀸이었다. 그녀는 내가 정말 그녀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항상 알고 있고, 그때가 바로 그녀가 가장 협조적이지 않을 때다. 이맘때면 해가 오해지기 때문에 어둠이 이미 나무 꼭대기에 깔리기 시작했다. 물 표면은 고요하고 평온했고 부분적으로 얇은 얼음판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호수를 살펴보았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고요함이 야간에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나는 어둠 속으로 부르며 목소리를 낮추려고 했다. 이제 내가 깨우려고 하는 생물은 실제로 내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것은 그 보덴노이의 별명일 뿐이다. 나는 그의 물에 불운한 탐험가를 안치하기 전에 허락을 받기 위해 그와 이야기해야 했다. 호수는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할아버지, 나는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반복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싫어했다. 숲은 침묵을 좋아한다. 나의 좌절감 속에서 나는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다. 물은 깜빡이지 않는 검은 거울처럼 보였고 표면에는 단 하나의 거품도 없었다. 보덴노이 할아버지가 나타날 것 같지 않았다. 이제 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내가 소리치는 것을 들은 무언가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나는 큰 보스와 상의하지 않고 시체를 버려야 했다. 나의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체를 노새에서 끌어내어 호수 가장자리로 굴렸다. 나는 단 1분 동안 머물며 내 우울함에 빠져 보덴노이가 깨어나 자신의 영역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면 화를 낼지 궁금했다. 단 1분 동안 머물며 나는 시체는 것을 덜어는 반하는 것을 다루는 것을 나는 자시는 것을 덜어는 자시는 것을 자시는 것을 덜어는 자시는 것을 덜어는 나는 것을 덜어는 자시는 것을 덜어는 자시는 것을 덜어는 그 질문은 오래가지 않아 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돌아서려는 순간 거대한 물 튀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 생물이 흐린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보다 2배는 컸다. 녹색 피부의 늙은 남자로 고양이 물고기를 닮은 악몽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큰 배를 끌며 육지로 기어오르는 것을 보며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긴 엉킨 흰 머리에는 조류가 매달려 있었고 하반부는 비늘로 덮여 있었고 물고기 꼬리로 이어졌다.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은 것을 저주했다. 아마도 그는 나를 들었을 것이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기다리며 내가 실수를 저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 성급함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았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즉시 외쳤다. 긴장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서. 그는 대답하지 않고
오직 거품 같은 웃음을 내며 그의 물갈퀴 발로 내 발목을 감싸 균형을 잃게 했다. 나는 땅에 엉덩이를 부딪히며 그의 얼굴을 발로 차려고 했지만 내가 알기도 전에 그는 나를 강제로 끌어안았다. 그의 미끄럽고 축 처진 가슴에 눌려 나는 그가 내뿜는 악취에 토할 뻔했다. 그의 피부에 묻은 끈적한 진흙이 내 얼굴, 발, 드레스에 묻어 나는 깊은 혐오감을 느꼈다. 나는 토하며 더러워졌고 얼음 같은 물로 끌려갔다. 나는 토하며 더러워졌고 얼음 같은 물로 끌려갔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육체적고 나는 그 붓는 함 어는 을 취캉 웽녀 노 심는 을 심는 나는 토하며 더한연대에 일굽을 심었는 청이 얼굽는 을굽을 뜸는 심는데 나는 무례함을 정말 싫어한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재미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거칠고 젖어 있었고 마치 그의 폐에서 물을 토해내는 것처럼 들렸다. 바닥에서 보자. 그 말과 함께 그는 조용히 가라앉았다. 단 하나의 물보라도 일으키지 않았다. 시발. 엄마는 절대 물가에 너무 가까이 서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다시 능선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 풍성한 치마는 이미 흠뻑 젖어 있었고 그 무게는 내 몸무게의 2배는 되는 것 같았다. 주변은 온통 하얗게 보였다. 퍼프 슬리브는 조여들어 내 상완을 쇠사슬처럼 꽉 잡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웨딩드레스와 싸우고 있었고 드레스가 빠르게 우위를 점했다. 간신히 물 위에 머물 뿐 단단한 땅에 다시 닿을 수는 없었다. 머리가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표면 위로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숨을 헐떡이며 빠른 움직임은 없었다. 다시 한번 가라앉지. 다시 한번 없었다. 저는 이 없었다. 다시 한번 없었다. 다시 한번 없었다. 다시 한 없었다. 다시 한번 없었다. 다시 한번 없었다. 다시 한번 없었다. 빨리 살고 싶으면 내 손을 잡아. 레시의 목소리가 물속을 가르며 들려왔다. 물속에 잠겨 있어도 선명하게 들렸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나는 물에서 뛰쳐나와 그가 물 위로 내민 통나무 같은 팔을 잡으려 했다. 그의 팔은 나무 한 그루를 기어오르는 것처럼 길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무 무거웠다. 드레스가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스스로 올라갈 수 없었다. 물을 토하며 숨을 헐떡이며 나는 레시의 나무 껍질 같은 피부에 손가락을 파묻었다. 드레스를 벗어라! 숲의 악마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감이 감돌았다. 이 인연아, 그게 너를 익사시킬 거야. 못해. 나는 소리쳤다. 당겨. 그냥 당기면 나는 버틸게. 그는 으르렁거리더니 갑자기 팔을 뒤로 당기며 나를 끌어올렸다. 얼음 같은 물을 가르며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충분히 가까워지자 그는 두 손으로 나를 잡아 물에서 끌어내어 내 노새 옆에 내려놓았다. 지네트는 호숫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서 있었고 쉬고 있는 중이어서 내가 죽을 뻔한 경험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더럽고 차가운 물을 토하며 나는 헐떡거리며 숨을 쉬려고 애썼다. 얼어붙은 피부에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완을 문지르고 있었다. 얼어붙은 피부에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완을 문지르고 있었다. 왜 드레스를 벗지 않았어? 그는 짜증스럽게 물었다. 못했어. 애초에 입는 것도 지옥 같은데 지퍼를 내리고 벗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거의 짜증난 듯 보였다. 그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다잡고 허리를 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내가 방금 나에게 골칫거리를 안겼다는 걸 알고 있길 바란다. 보덴 노인은 이 호수의 주인이다. 그가 내가 끼어든 것을 좋아할 리가 없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평가하는 듯 했다. 이렇게 하지, 상속녀.
네가 얼어 죽지 않도록 아니면 누군가에게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네가 여기 혼자 있는 동안 말이야. 내가 널 구했으니 너는 나에게 보답할 거야. 갑자기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았다. 나는 어깨를 감쌀 따뜻한 담요를 간절히 원했지만 내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오히려 나를 얼음 조각으로 만들 것 같았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는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에 맞게 보답할게. 나는 이를 부딪히며 말을 짜냈다. 하지만 네가 이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맞아.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그리고 너는 따라올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따라갈게요.